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것에도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권이 또 붕괴가 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쉽게 말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이 무속인가 13차례나 통화를 한 것도 의례적이지만 또 어쩔 때는 1시간 넘게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대화를 했는 것인가? 최소한 자문을 구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실무 라인 혹은 이제 관절을 이전하거나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른바 그 TF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다는 그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언을 했고 또 어디까지 조언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실무선에 또 지휘 계통에 내려가 가지고 반영이 됐는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문을 얻는 거야. 그거는 뭐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라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문을 얻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저 이전이나 집무실 이전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이 또 예산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 물을 포인트고 지금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좀 긴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서에 물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형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설명할 때 동물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형론에 나오는 관상의 페이지가 1% 많으면 2%밖에 없어요.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형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 이른바 사주 팔자를 보시는 분들 또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들 관상을 보시는 그런 관상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특검 조사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하나씩 이제 다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백재건 씨 관상가 풍수지리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인지 지금 이제 화면 저 끝에 있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그래도 사주 팔자 명리학에 좀 밝나요? 밝진 않은데 아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백재건이라는 이분은요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아까 저 영상 자료에 나왔지만 그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상을 정리하는 걸로 이제 일가를 이룬 분이라 이분이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대선 전후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떠돌기도 했어요. 누구 특정 후보들이 누구를 닮았다, 무슨 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강화의 고수라기보다는 미디어 노출이 많은 분이어서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생긴 이제 풍모가 또 약간 도사풍이었기 때문에 수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누구랑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숨어 있는 고수가 아니고 많이 알려진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공과도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저명한 풍수지리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명한 관상 또는 이제 풍수지리학자다. 정치인을 동물에 비유하는 동물 관상학으로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공작. 그러니까 악어와 공작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는 뭔가 왕이 될 그런 상인가요? 통상적으로 저는 사실 그 악어라는 동물이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전통적인 동물과는 다소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포악한 사실 맹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호랑이, 그렇죠. 사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상을 보통 말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악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또 비교적 이제 김건희 씨에게는 또 공작이라고 하는데 공작이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백재건 씨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뭐 제가 거기 예. 뭐 토를 달 필요 없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예.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그 역학, 뭐 사주, 관상 이런 건 어떻게 전통 어떤 토테미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뭐 우수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예. 뭐 재미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참고만 하는 거지 이것을 뭐 너무 주기적으로 또 자주 만나고 예. 또 그다음에 무슨 큰 대소사가 있었을 때 또 이런 분들과 상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주변에 보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 뭐 사업하시는 분은 특히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것에도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권이 또 붕괴가 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예. 또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쉽게 말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이 무속인과 13차례나 통화를 한 것도 의례적이지만 또 어쩔 때는 1시간 넘게도 통화를 예, 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뭐 무슨 대화를 했는 것인가? 예.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통령과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과연 국정 운영에 혹여라도 이런 무속과 관련된 거와 연결지어서 국정 운영에 예. 혹시 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사실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백재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관상가 이제 풍수지리가인데 뭐 잘 맞추는 사람인지 도가 정말 깨우침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저희가 뭐 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 백재건 씨와 모두 13차례나 통화를 했다. 4시간을 넘는 시간이다. 그 시기를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7, 8, 9 석 달 사이에 총 13차례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4일 날 7월 4일은 1시간 35분, 16일에는 40분, 19일에 46분인데 박 변호사님, 이 7월 4일 날 1시간 35분 통화한 거는 그 바로 직전에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천공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천공이 아니었나 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에게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을 얻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에 대한 사람이 헷갈린 수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천공이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조언을 얻고 이런 뭐 부탁을 하거나 했을 수도 예.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백재건이라는 사람한테도 추가적으로 또 문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묻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겠다 이런 입장일 예.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통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느냐. 단순히 질의와 응답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뭐 1시간 반 동안의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시안 말고 그 당시에 예. 사안 말고 그 밖에 다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 8월 이 초쯤에 민주당에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이제 관저로 개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보고 갔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무근이다 이렇게 그때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CCTV만 공개한다 그랬고 이제 그거 예.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보니까 풍수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박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석 예. 박사는 이제 뭐 풍수지리로 석사를 하고 박사는 정확하게 뭘로 받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풍수지리와 관련한 좀 그 식견이 있는 분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풍수지리하면 뭐 좌청룡 우백호 그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기륭화복 정도를 이제 예. 특지를 하는데 이제 선택하는데 따지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모총장 공관을 이제 대통령 관저로 만드는 예. 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륭화복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역할이 있을 것인가 그걸 아마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가 좀 길지간히 흉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서 뭐 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 이제 예. 그 관저 TF 그러니까 그 관저와 함께 청와대를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TF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혼재돼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 백재권 씨가 여기에 등장함으로써 당시 이제 야당이 공격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왜 무속 혹은 주술 때문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어쨌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그었지만 지금 나와서 오는 저런 자료라든가 저런 지금 정황들을 놓고 보면 최소한 자문은 구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실무라인 혹은 이제 관저를 이전하거나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른바 그 TF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다는 그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언을 했고 또 어디까지 조언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실무선에 또 지휘 계통에 내려가 가지고 반영이 됐는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아니, 자문을 얻는 거야. 그거는 뭐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라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문을 얻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저 이전이나 집무실 이전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이 또 예산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 물을 포인트고 지금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좀 긴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백재권 씨의 얘기들이 좀 반영되진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믿는 분들은 이사 갈 때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들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긴 하지만 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좀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뭐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니죠. 그럼요. 근데 국정 운영에서도 이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럼 그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관저를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의 관저를 이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될 것이고 TF 구성하는 이 실무자들이 사실 뭐 백재권 씨 같은 경우는 또 알려진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간에는 또 풍수지리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건축 설계사라든지 뭐 공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 조언을 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절차를 거쳐서 뭐 영부인도 대통령도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그 실무자와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야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넘게 통화하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절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국정 운영에 이게 관여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증거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5개의 기둥을 박아놨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철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주술적이고 또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 관저에 했다면 대통령 관저 예산으로 또 이런 것을 설치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였느냐.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혹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관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언을 받으려면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수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풍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실제로 풍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맨하탄 빌딩에 돈을 트럼프 빌딩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그 이제 분양했던 것때 대박을 쳤을 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나는 풍수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 풍수는 신비한 것을 이제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풍수를 잘 이용하면 생활 공간과 아주 밀접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실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 어록에 나오고 그건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음험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두 갈래로 좀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린 거는 풍수 자문을 구할 수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뭐 숨어 있는 어디 뭐 강호의 고수들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일종의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 걸 과정에서 어디까지 물었는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저와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데 반영이 됐느냐? 그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된 과정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실무선을 통해서 결정이 올라갔느냐? 근데 그 과정에 예산이 투입된 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영부인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그 법적으로 부여된 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따져 물어야지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풍수에 밤낮 의존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은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 기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따져 물을 것은 따져 묻되 예. 정확하게 뭐 포인트를 가려서 묻고 그다음에 책임을 그래야만 규명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불문곡직하고 가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백재건 씨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관저 이전에 참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과 불법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풍수를 믿고 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부당의 차원인 건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이제 위법한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 이게 만약에 뭐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지리가가 했던 말도 참조를 하고 반영 예. 그런 부분을 뭐 어느 정도 뭐 참고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데 예. 만약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결정 자체에 대해서 풍수지리가가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그 반드시 그 장소와 그 위치에 해당되게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라의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